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다렸던 GTX-A 연신내역이 오는 28일 개통됩니다. 네, 27일엔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시승식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식 손성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지난 3월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오는 28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뚫립니다.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킨텍스, 대곡, 은평 연신내역을 지나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강남 판교까지 1시간 30분가량 걸리는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됩니다. 은평 주민이 연신내에서 서울역을 가려면 지하철을 한 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데 GTX를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은평구는 GTX가 개통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X-A가 뚫리면 연신내역은 기존 3호선과 6호선을 포함해 3개 철도가 지나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은평구는 연신내역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 물빛공원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GTX-A 개통은 지역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하에는 구민의 발이 되어줄 회속 열차가 달리고 지상에는 복합 문화 광장이 들어섭니다. 연신내 일대는 보다 역동적인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상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GTX-A 운정 서울역 구간은 출퇴근 시간엔 열차가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개통 하루 전날인 27일에는 개통식과 함께 사전 시승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전 시승식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20일까지 GTX-A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 3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목동 8단지와 12단지, 13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를 포함해 4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천구는 정비계획안이 수립된 3개 단지도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고리 문둔 청년 1,700여 명을 발굴해 지원을 펼쳤습니다. 서울시가 고리 문둔 청년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에서는 올해 지역사회 등을 통해 고리 문둔 청년 1,713명을 발굴해 852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는 사회적 고립도가 감소했고 37%는 취업 등 자립을 경험했으며 23%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고립이 가정의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 등 주변인까지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겨울 모기 유충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방역 기동반을 투입해 200인 이상 정화조를 가진 대형 건물 100곳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또 학교와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소독 시 모기 방제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천구는 겨울철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면 여름철 모기 500마리 퇴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20일 문을 엽니다.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원으로 스케이트와 안전장비 대여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6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52일 동안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합니다. 스케이트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개방됩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 중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판매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도인 8,500여 명 중 10년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매도인은 2,600여 명으로 30.5%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8.1%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서초구, 노원구와 마포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기주택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선 건 대출 규제 등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줄었고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 값이 4분기 들어 주춤하면서 빨리 팔아야겠다는 매도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 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의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17.1km 지하철 건설 사업입니다. 이번 대광이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09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도는 용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해 이달 말 공사를 시작해 2030년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포천시 구간인 209와 309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본 도내 농축산 농가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포함되는데 도는 이날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총 41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편성해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2,800여 가구로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지원액이 달라 3, 4인 농가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지원액은 300만 원입니다. 선지급된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7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회의에서 내년 물가 안정 대책과 내수 진작 방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민생 안정대책 전담기구 추진 현황도 공유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가감없이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 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 로봇랜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과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지만 토지 가격과 제공 방법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존에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고 본회의장 신상 발언이 반려됐다는 이유 등으로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의원은 도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3번의 신상 발언 신청이 거절돼 장기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공지를 통해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라며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유 의원의 사직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10명에게 총 3,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한 10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며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과 터널 내 소화전 관리부실 신고 100만 원 등입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이 건설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특색 상권 발굴을 위해 올해 15개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했습니다. 인천시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두 가지 분야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가입률 67.5%를 기록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34.3%로 인천시는 전년도 대비 가입률이 38% 상승해 전국 순위가 기존 9위에서 1위로 8계단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상품입니다.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 원 가입 시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 3천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는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시장에 화재공제 50% 이상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개별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를 통한 단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경기도가 건설 폐기물 공사 현장을 특정 감사해 7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건설 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무허가로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거나 임시 보관 장소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등 지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하면서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연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명동과 이태원, 홍대를 비롯한 7곳에 성탄절 전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사전 점검하고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종각, DDP, 아차산 3곳은 행정과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하루 운집 인원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2야외종 타종 행사의 경우 유관기관 비상근무를 통해 현장 안전을 챙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